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K리그에서 활약하던 시절 한국의 로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차세대 중앙 미드필더 권혁규 선수가 스코틀랜드 클럽 셀틱의 프리시즌 경기에서 잉글랜드 챔피언 맨체스터 시티를 격파한 대이변의 중심에서 활약했습니다. 스코틀랜드 현지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오현규, 양현준 선수와 함께 셀틱에 입단했을 때 한국인 트리오를 구성했던 과정 속에 권혁규 선수가 처음에는 이 브렌단 로저스 감독의 신임을 가장 얻지 못하면서 지난 시즌 후반기에 세인트 미렌으로 임대를 다녀와야 하기도 했는데요. 세인트 미렌에서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또 이때 펼친 활약을 통한 자신감으로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면서 셀틱에서 입지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덴마크 챔피언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는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 희망을 높인 예선전 결과가 있었고, 포항 스틸러스 공격수 이호재 선수 같은 경우도 올 여름 유럽 팀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새로운 유럽 진출 선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준TV에서 소개했던 스페인 무대 유망주 미드필더 이상민 선수의 스페인 1부 리그 클럽 헤타페 계약 소식까지 한국인 유럽파들의 최신 소식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투어로 2024-2025 시즌을 준비 중인 셀틱이 유럽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짜릿한 4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 그리고 스코틀랜드 FA컵 우승 등을 이뤘던 셀틱, 사실 국내 대회를 거의 휩쓸었던 셀틱인데요. 이제는 약한 모습을 보여왔던 유럽 대항전 UEFA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높은 성적을 목표로 리버풀과 레스터 시티를 이끌었던 명장 브렌단 로저스 감독과 함께 리빌딩 중인데요. 올 여름 프리시즌 결과는 에어와의 경기 1대1 무승부 이후 퀸스 파크전 6대4 승리, 그리고 미국 투어에서 DC 유나이티드전 4대0 승리에 이어 이번 맨체스터 시티전까지 4대3으로 승리하며 무패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셀틱은 오는 7월 28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첼시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른 이후 8월 5일 일요일 0시 30분에 킬만옥과의 홈 경기로 2024-2025 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전까지 이 셀틱의 한국인 트리오 중에서는 공격수 오현규 선수가 골도 넣고 또 선발 출전 기회도 얻으면서 가장 주목을 받았지만, 올 여름에 오현규 선수가 로저스 감독으로부터 이제 전력의 판정을 받으면서 벨기에 명문 클럽 행크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고, 양현준 선수는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주전 경쟁이 치열하던 과정 속에서 권혁규 선수가 이번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활약은 권혁규 선수 역시 어쩌면 셀틱의 주전 중앙 미드필더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가파른 상승세와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에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역시 큰 정우영 선수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에서 조율하고 빌드업하고 또 수비하는 역할의 선수가 필요하다, 새로운 세대 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들이 있는데, 권혁규 선수가 셀틱에서 이런 폼과 성장세를 유지한다면 우리 대표팀의 새로운 중앙의 조율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셀틱과 맨시티의 경기 주요 기록을 살펴보면 볼 점유율까지도 셀틱이 53%로 높을 정도로, 물론 맨시티가 후반전에 굉장히 많은 후보 선수들을 투입하고 어린 선수들을 투입한 채 경기하긴 했지만 셀틱 역시 그 점은 후반전에 대대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 변화를 줬기 때문에 어찌 보면 로저스 감독이 셀틱을 지배하고 점유하고 공격적인 팀으로 역시나 잘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전에 셀틱을 이끌었던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국내 대회 전관왕을 차지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시도하긴 했지만, 로저스 감독 역시 여기에 조금 더 실리적인 플레이를 가미하면서 유럽 대항전에서의 성과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 기록을 보시면 빅찬스도 셀틱이 더 많았어요. 맨시티가 4개, 셀틱이 5개였으니까 셀틱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전체 슈팅 숫자는 맨시티가 16개, 셀틱이 13개로 맨시티의 슈팅이 더 많았고, 또 골키퍼의 선방도 셀틱이 6개, 맨시티가 2개니까 어찌 보면 셀틱 골키퍼의 활약도 셀틱의 맨시티전 승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명 맨시티를 잡은 성과는 무시할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 경기 전반 13분에 양팀 모두 가용 가능한 최정예 선수로 뛰고 있을 때 니콜라스 퀸 선수가 셀틱의 선제골을 넣었고, 맨시티의 오스카 밥 선수가 동점골을 넣긴 했지만 전반전 막판에 이 퀸 선수의 추가골 및 후르아치 선수의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셀틱이 3대1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그런 이후 후반전에 맨시티가 선수를 연달아 교체한 이후에 페로네 선수와 홀란 선수의 골로 3대3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65분에 교체로 들어온 권혁규 선수가 투입 3분 만에 결정적인 어시스트로 팔마 선수의 4대3 결승골을 만들어내면서 이날 경기의 히어로가 된 것입니다. 이날 경기 라인업을 살펴보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엘링
엘링 홀란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2선은 왼쪽에 그릴리시, 오른쪽에 오스카밥, 중앙 공격형 미드필드로 제임스 메카티 선수가 뛰었고요. 중앙 미드필드로 니코 오라일리와 켈빈 필립스, 포백라인은 에스브란 선수와 은베테, 그리고 심슨 푸시, 오른쪽에 리코 루이스로 사실 유로에 참가한 선수가 워낙 많고 또 여러모로 국가대표 선수로서 6월 일정을 소화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맨시티는 전력 이탈이 좀 많았던 편이긴 합니다. 셀틱 같은 경우에는 후루아시 쿄고 선수가 중앙 공격수, 왼쪽에 마이다 다이젠, 오른쪽에는 올 여름에 새로 영입한 니콜라스 퀸 선수가 배치가 됐고요. 중앙 미드필드는 하타테 레오와 칼럼 맥그리거, 맷 오라일리, 포백라인의 테일러, 스케일스, 웰시, 라스톤 선수, 그리고 골문은 레스터시티 출신의 카스퍼 슈마이켈이 지켰습니다. 양팀 모두 오라일리가 있는데 특히 이 셀틱의 오라일리 선수는 최근까지도 토트넘 이적설이 있었을 정도로 꽤 많이 각광받고 있고 또 많은 유럽의 빅리그 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선수입니다.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65분에 하타테 레오를 대신해서 중앙 미드필드로 교체 출전했는데요. 25분 동안 뛰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기록을 남겼어요. 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내지 오른쪽 후방 및 오른쪽 전방 공격 지역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공수 양면에 걸쳐서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요. 비록 볼터치는 4번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4번의 볼터치에서 4번의 패스를 연결했는데 그 4번의 패스가 모두 연결되면서 패스 성공률이 100%였고 또 이 4번의 패스 중에 2개가 키패스가 될 정도로 공을 잡을 때마다 결정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2개 중에 하나가 빅찬스가 됐고 그 빅찬스가 골로 연결되면서 어시스트가 된 것이고요. 비록 2차례 볼 경합 상황에서는 이겨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권혁규 선수가 미드필드의 마이스트로서의 역할을 짧은 시간 동안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 양팀의 득점 상황을 살펴보면 셀틱의 플레이가 굉장히 세련됐다. 셀틱의 빌드업 구조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 13분 셀틱의 선제골 장면을 보시면요. 전방 공격수 후루아시가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이제 등진 채로 하타테에게 내줬고 하타테가 공을 받았을 때 맨시티 선수 4명이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했는데 이 4명의 압박 사이를 뚫어내면서 맷 오라일리에게 전진 패스를 방향을 바꿔서 연결합니다. 그리고 맷 오라일리는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한쪽 공간으로 선수들 다 몰아놓고 오른쪽 뒷공간으로 쉽게 빠져들어가던 편안하게 빠져들어가던 니콜라스 퀸을 향해서 날카로운 수루 패스를 연결해줬어요. 그리고 니콜라스 퀸이 이 공을 받아서 빠른 속도로 문전 우측까지 치고 들어가서 골키퍼를 속이는 역동작을 활용하면서 골문 구석으로 마무리 슈팅을 찔러 넣은 것이죠. 이 골 이후 33분 맨시티도 멋진 플레이로 동점골을 넣었는데요. 왼쪽 사이드로 벌려있던 그릴리시 선수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사이로 들어왔던 니코 오라일리 선수에게 대각선 전진 패스를 줬고 이 패스를 받은 오라일리가 수비의 견제 속에서도 홀란 선수를 보고 패스를 중앙으로 줬는데 홀란이 수비의 집중 견제 속에 이 공을 잡지 않고 흘렸고 흐른 공을 뒤에서 달려들어온 오른쪽 공격수 오스카밥이 이어받아서 왼발 슈팅으로 가져간 것, 수비를 맞고 굴절되면서 동점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하타테 선수를 통한 셀틱의 미드필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반 36분에도 하타테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던 니콜라스 퀸을 보고 대각선 수루 패스를 전진시켰고 이 패스를 받은 니콜라스 퀸이 속도를 살려서 달려들어가다가 슈팅한 척하면서 꺾어서 접고 또 왼발 슈팅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맨시티 수비 2명을 현혹시키고 골키퍼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면서 2대1을 만들었습니다. 44분에는 오라일리 선수가 후방 빌드업의 기점 역할을 하면서 또 한 번 이번에도 오른쪽 사이드에 니콜라스 퀸을 활용한 패스가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니콜라스 퀸 선수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배후 공간, 맨시티의 최후방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던 후루아시를 보고 기가 막힌 왼발 아웃프런트 패스를 수루 패스로 찔러 넣으면서 기회를 만들어줬고 후루아시 역시 이 공을 받아서 골키퍼까지 제친 이후 빈 골문에 침착하게 3대1의 추가골을 넣은 것이죠. 하지만 맨시티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아마도 과르디올라 감독의 하프타임 토크를 통해서 프리시즌 경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자존심을 구길 수 없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 같아요. 후반 시작하자마자 오스카 밥 선수가 우측면에서 현란한 드리블 돌파로 셀틱 수비를 흔들어 놓더니 3명의 수비를 바보로 만드는 컷백을 내줬고 이 컷백을 받자마자 페로네 선수가 왼쪽 하단 구석으로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마무리하면서 3대2로 한 골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10여 분 만인 57분에는 오스카 밥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홀란 선수가 껑충 뛰어 올라서 압도적인 힘으로 헤더 슈팅을 마무리하며 3대3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는데요. 이때 정말 미국 보스턴의 경기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하지만 65분에 들어온 권혁규 선수가 이 경기의 결과를 책임졌습니다. 68분 권혁규 선수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조심스럽게 아무의 시선도 끌지 않은 채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우측면에서 뒤로 빼준 공이 곧바로 사이드라인부터
초반부터 전방 라인으로 로빙 스루 패스로 연결이 됐고 여기서 후방에 있던 권혁규 선수가 빠른 타이밍으로 침투해 올라가면서 오프사이드 탭까지 무너뜨리고 이 공을 이어받았고 반대편으로 달려 들어오던 팔마 선수에게 이타적으로 밀어주면서 팔마 선수는 빈 골문으로 그냥 공을 밀어넣기만 하면 되는 밥상을 차려준 권혁규 선수의 패스를 통해서 셀틱이 4대3으로 앞서가게 됐습니다. 이 골로 셀틱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유력 일간지 데일리 레코드는 이 장면에서 권혁규 선수의 슈퍼 타이밍 패스가 대단했다고 평가했고 또 셀틱의 공식 계정 역시 권혁규 선수의 스퀘어 패스가 이 골을 만들었다. 사실상 권혁규의 골이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권혁규 선수는 192cm의 장신이지만 힘보다는 기술 그리고 축구 지능이 뛰어난 미드필드의 마에스트로인데요. 아직도 2001년생 만 23세의 어린 나이로 사실 이 선수가 정상적으로 파리올림픽에 우리가 본선에 올랐다면 지금 파리올림픽을 치르고 있을 선수인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 대표팀이 올라가지 못했죠. 23세 이하 연령별 팀을 꾸준히 소집이 되었고 또 셀틱의 차출 문제로 오지 못했을 때가 아니라면 23세 이하 연령대 최고의 미드필더로 꼽혔던 선수인데요. 부산 아이파크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해서 부산 아이파크가 일부 리그 승격한 이후에도 K리그 데뷔골을 넣었고 빠르게 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천 상무에서 2021 시즌과 2022 시즌에 뛰었어요. 이때 주전으로 맹활약하면서 셀틱이 특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시아 시장의 선수를 많이 주목하면서 권혁규 선수를 스카우팅했고 여러 진통 끝에 결국에는 제대 후 부산 아이파크에서 복귀 시즌을 치르고 나서 이적하게 됐는데요. 권혁규 선수는 K리그 1에서 이미 어린 나이 불과 20살의 나이에 맹활약을 펼쳤고 또 K리그 2 우승까지 이뤄냈던 경험들을 통해서 유럽 무대에 어린 나이에 진출하게 됐고 또 이 유럽 무대 진출 과정에서 굳이 군면제 혜택이 아닌 군 복무를 다 마치고 왔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진출을 했습니다. 비록 스코틀랜드 입성 첫 시즌이었던 지난 시즌에는 셀틱에서 단 한 차례의 공식 경기도 치르지 못했고 데뷔전도 치르지 못했지만 오히려 후반기에 세인트 미렌으로 이적해서는 꾸준히 경기를 뛰면서 심지어 세인트 미렌이 계속해서 권혁규 선수를 데리고 있고 싶다라고 요청하고 또 원할 정도로 굉장한 신뢰를 받았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권혁규 선수가 우리의 파리 올림픽 예선전에 차출되지 못했던 일도 있었어요. 어찌됐거나 세인트 미렌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스코틀랜드 리그에서의 경쟁력을 확인한 권혁규 선수는 이제 셀틱에서의 도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오현규 선수가 처음에는 셀틱에서 가장 크게 주목을 받았지만 올 여름 니콜라스 퀸 선수의 합류와 더불어 치열해진 주전 경쟁 속에서 벨기에 명문 클럽 행크로 이적했고 또 이 2000년생의 퀸 선수가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도 굉장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약스 유스 출신으로 아약스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한 이색적인 경력의 독일 선수로서 바이에른 뮌헨 2군 팀을 거쳐서 오스트리아 클럽 라피드 빈에서 본격적으로 프로 생활을 하다가 올 여름 로저스 감독의 눈에 띄어 셀틱의 새로운 측면의 해결사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니콜라스 퀸 선수와 양현준 선수는 치열하게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양현준 선수는 이번 맨시티와의 경기에 나서지 못했는데 남은 첼시와의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지 또 권혁규 선수도 첼시와의 경기에 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수술로 인해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또 부상 회복이 길어지면서 미트윌란의 훈련과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 조규성 선수는 그래도 소속팀인 미트윌란이 산타 콜로마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전 첫 경기 원정 경기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3차 예선 진출을 사실상 예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UEFA 챔피언스리그 본선 무대 경험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홈에서 비기기만 해도 3차 예선 진출이 가능한 가운데 3차 예선은 7월 22일과 8월 6, 7일 사이에 열리고 여기서 통과를 하게 되면 본선 진출을 앞둔 마지막 플레이오프 8월 5일과 20, 21일 사이에 있을 1, 2차전을 통해서 조규성 선수가 새롭게 확대 개편된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세계적인 팀들을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조규성 선수가 조금 주춤한 가운데 주민기 선수가 울산 HD의 K리그 득점왕으로서 최근 대표팀에서 입지를 높여가고 있는데 주민기 선수의 나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표팀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새로운 공격수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들 속에서 물론 이영준 선수 역시 최근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K리그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쳐 보였던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수 이호재 선수도 유럽 진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력 매체인 스포츠조선의 보도에 따르면 이적 시장에 정통한 복수 관계자들이 독일을 포함한 최소 3개 리그 이상의 유럽 리그에서 이호재 선수를 노리고 있고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복수의 구단이 경쟁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포항 스틸러스가 현재 K리그1 우승을 노리고 있고 우승까지 가능한 페이스다 보니까 핵심 중에 핵심이 이호재 선수를 시즌 중에 내줄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강한 러브콜이 온다면 올 시즌을 마친 시점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호리호리한 체구이긴 하더라도 그래도 192cm의 장신이고 또 이호재 선수도 193cm의 장신인데 힘뿐만 아니라 기술이 좋기 때문에 최근 한국인 유망주들은 피지컬까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가 되고 있고 이호재 선수가 스트라이커인데 다들 아시는 캐논 슈터로 유명한 전 국가대표 풀백 이기영 전 성남 감독의 아들이거든요. 아버지 같은 강력한 슈팅력뿐만 아니라 힘 좋고 포스트 플레이와 연계 플레이가 좋은 지능적인 스트라이커로서 맹활약하고 있는데 올 시즌 K리그 24경기 8득점 5도움으로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에도 32경기에 뛰면서 6득점 1도움을 기록하며 본인의 잠재력을 확실하게 보여준 이호재 선수가 과연 어떤 팀을 통해서 유럽 무대에 진출하게 될지 또 이호재 선수의 활약 속에 포항
포항이 올 시즌 K리그 우승 경쟁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많이 주목되는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고의 역대급의 스타로서 인정받고 있고, 그게 단지 손흥민 선수만이 아니라 황희찬 선수도 올버햄튼에 가서 맹활약하고, 또 배준호 선수도 대표팀에 가지 못한 채 스토크시티에 입단을 해서 잉글랜드 챔피언십 무대에서 최상급의 활약을 펼치다 보니까 이제 워크퍼밋 조건이 완화된 잉글랜드 팀들은 2부 리그 단계에서부터 한국인 유망주들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데요. 광주FC의 엄지성 선수가 과거에 기성용 선수가 활약했던 수완지시티에 입단을 했고, 심지어 등번호 10번을 받을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준TV에서 소개해드렸던 스페인에서 프로 산하 유스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만의 힘으로 성장해왔던 미드필더 이상민 선수, 17세 이하 대표 출신 미드필더 이상민 선수도 스페인 라리가 1부 리그에 소속된 헤타페와 프로 계약을 맺으면서 라리가 데뷔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우선은 2군 팀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1군 훈련을 병행하고 장차 1군 팀에 콜업될 수 있는 조건이 있긴 한데요. 과연 이상민 선수도 2024-2025 시즌 현재 한국 선수가 없는 라리가 무대에서 한국 선수로서 1부 리그 경기를 출전할 수 있을지가 기대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많은 한국인 유망주들, 또 세계 곳곳에 있는 한국 유망주들을 또 찾아보고 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한준TV를 통해서 한국 축구의 미래, 그리고 한국인 유럽파들의 모든 소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